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참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거리도 있고 또 여기에서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QR코드 다들 보이실까요? 이 QR코드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앱처럼 생긴 창이 뜹니다.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슬리도라고 불리는 이제 서비스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를 마치고 또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와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아이들께서는 긱불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긱불이 어떤 곳이길래 과학을 이렇게 알린다고 하는 걸까? 도대체 어떤 곳일까? 거기 유튜브 채널로 알고 있는데 뭐 하는 곳일까 하는 호기심이 드시는 분들, 의문점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긱불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긱불이 어떤 곳이고 또 무엇을 하고 싶어서 모여 있는 곳인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균열. 예. 사전적 의미는 거북이 등에 있는 무늬처럼 갈라져 터짐. 보통의 의미는 갈라짐의 시작. 누군가에게는 걱정의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 긱불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스포츠에는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고 음악에는 가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있다. 그러나 과학자, 공학자를 위한 무대는 많지 않고 사람들도 별 관심이 없다. 그렇게 과학공학은 잊혀진다. 학교는 우리에게 열심히 공부하면 멋진 과학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는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 균열을 내기 위해 그게 우리가 긱불을 하는 이유다. 과학공학도 즐거운 무대가 필요하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아주 작은 균열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교과서도 없고 설명서도 없는 새로운 작품, 엉뚱한 실험, 정답이 없는 도전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수록 더 격렬하게, 더 무모하게, 하지만 즐겁게.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험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즐기는 방법이라는 사실. 좋은 논문만큼 필요한 건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란 사실. 균열. 세상에 원래부터 있던 것은 없다. 우리가 만든 이 균열이 하나의 거대한 틈이 되어 세상에 변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이 틈은 하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든 틈과 여러분이 만든 또 다른 분야의 틈이 모여 거대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펼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변화다. 긱불은 과학공학이라는 주제로 균열을 낼 겁니다. 여러분의 균열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변화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저희가 긱불을 소개해 드릴 때 가장 먼저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사실 긱불은 많이들 유튜브 채널, 재밌는 걸 하는 유튜브 채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긱불을 더 넘어서는 어떤 과학공학을 잘 알리는 또는 훌륭한 과학공학자 또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노력하고 즐기면서 세상에 균열을 내고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 그들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 긱불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긱불은 최근에 이제 111만 종합 구독자 수를 조금 돌파를 했고 매년 1억 뷰 정도의 영상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긱불 하면 대부분 이런 영상들 보여드리면 많이들 알고 계세요. 제일 첫 번째는 무한동력이 될까라는 질문이고요. 손을 사용하지 않는 젠가 게임, 신경과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착시, 자동화 끝판왕, 머리를 감겨주는 기계 이런 것들인데 정말 하나같이 참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지만 많이들 즐겁게 봐주시고 계신 영상입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들이죠. 저희는 이 이상하고 재밌는 것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과학공학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무엇이 과학공학을 접하는 데 있어서 긱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과학공학. 손을 번쩍 들어주신다. 혹시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공학에 대한 도전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도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도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또 뭘까요? 호기심.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긱벌이 믿고 있는 과학공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호기심, 질문, 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긱벌이 가장 원하고 또 묻고 싶은 것은 왜? 이게 왜? 그리고 재미입니다. 그것을 잘 이제 저희가 녹인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치킨을 우주로 발사한 적이 있어요. 혹시 이 영상 어떤 건지 아실까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 영상은 정말 엉뚱한 상상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풍선에다가 뭘 달면 올라가잖아요. 그걸 다시 주울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추적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게 되면 주울 수 있다고요? 바람이 빠지면 바람이 어떻게 빠지게 될 수 있을까요? 터져야 되죠. 그런 것들 이게 과연 될까?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로 치킨을 쏘아 올렸을 때 그것을 다시 주워서 먹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이 된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저 예상 낙하 지점 아까 체크해보니까 한 청주? 예상 낙하 지점 어떻게 쓸 거예요? 날짜랑 상승 속도랑 그런 걸 다 기입해요. 우리 방금 14시 반 남겼죠? 14시 반? 그다음에 상승 속도 제가 보기엔 좀 느렸어요. 4, 네. 4, 5? 이 상태로 배달 예측. 우와 우와 뭐... 저 빨간색 점이 뭐예요? 이제 여기가 풍선이 터지는 지점이에요. 근데 고도가 상승하면 밖에 대기압이 줄어들어서 풍선이 팡 터지거든요. 아 네. 그리고요? 이만큼 이제 떨어지는 궤적입니다. 거기 저 어디예요? 저 초록색. 이 초록색 경상북도? 경상북도요? 안동? 안동이요? 안동 치킨 말고 찜닭 드시죠? 지금 둘 다 배터리 괜찮고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오! 충북 이쯤에 내릴 것 같고. 바다는 가면 안 돼요 기분님. 고프로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볼 수 있나? 볼 수 있어요? 네. 됐다 보인다. 네, 이게 저희가 우주에 치킨을 보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이거예요. 우주에 치킨을 보내서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영상에서는 올라가면 풍선이 저절로 터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과연 저희가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긱벌에 있는 사람들은 천재여서 이거를 다 알았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패를 2번을 했고요. 사실은 3번을 했어요. 사실은 3번을 했는데 너무 정말 영상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실패를 해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영상에 쓰이질 못했고 2번의 실패,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성공 이렇게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저희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우주로 보내서 이걸 주워서 다시 먹을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게 공부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풍선을 올린다?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낮아진대. 이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진다? 들어봤죠? 우주에 공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우주에 공기가 없으니까 기압이 낮아진대.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에서 풍선을 딱 놨었을 때 풍선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간단한 얘기죠. 그러고 점점 커지다 보면 터지겠죠. 이게 풍선이 언젠가는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이 바람에 따라서 어디로 갈지를 물리를 하면 알 수 있대요. 그거를 또 계산해주는 앱이 있대요. 휴대폰 앱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겠다, 해보자 해서 두 번의 시도 끝에 됐던 거죠. 요거가 처음부터 이게 지구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열권, 기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을 전부 암기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죠. 과학을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다 암기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치킨을 날려보내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에너지는 서로 변환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기를 우리는 지금 이런 빛으로 바꿔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고 있죠. 맞나요? 또 전기를 이렇게 어떤 거를 가열을 해가지고 저희가 난로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충격량은 열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거 진짜 되나 안 되나 논쟁이 됐던 주제인데요. 고기가 있어요. 고기를 찰싹 때려요. 그러면 그 충격량은 어떻게든 변환이 되겠죠. 고기의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그럼 고기를 때리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서 이걸 먹을 수가 있을까요? 될까요? 보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그쵸? 다 보셨죠? 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될까요? 될지 안 될지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일단 고기를 때린다고 해서 일단 의문이 드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정말 궁금해하더라고요. 이게 딱 들었을 때 이론적으로는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뭐 광속은 불변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에너지는 변환이 된대요. 알고 있어요. 근데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될까? 진짜 돼? 아니 이론적으로는 된다는데 진짜 될까? 그 호기심에서 출발한 굉장히 또 길었던 프로젝트를 하나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닭을 23,034번 때리면 구울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사포질을 하거나 못질을 하면 열이 발생합니다. 때릴 때의 운동 에너지가 못의 분자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열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때리면 가열이 된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겁나 빠르게 때리는 기계를 직접 만들어서 때려 굽기가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육류 안전조리 기준입니다. 내부 온도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가금류는 74도입니다. 돼지랑소는 똑같이 63도 정도. 아무래도 돼지보다는 역하니까 오랜만에 소 한번. 한번 작동 시켜봐 주시겠어요? 퓨즈가 떨어졌어요. 지금 너무 근데 여기 안 따뜻한데. 아니 하지 마요. 이 소리는 뭐예요? 이 소리는 워터 브러쉬가 이렇게 싹 양쪽으로 있는데 한쪽이 맛이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브러쉬가 한번 싹 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모터 고장 났다. 2분의 1의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 육손이가 나름 이렇게 플렉서블 하지만 딱딱한 소재입니다. 이쪽을 위주로 때리는 약간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가서 충격이 제대로 네, 식스엔즈 스테이크하우스 저희 아픈 손가락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 부분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고기를 스치기만 하는 뼈아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추적으로 전체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싹 바뀌었죠. 고른 면적을 한 번에 제대로 타격을 해주는 메커니즘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이게 스카치 요크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바가 이 빨간색 디스크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 흰색의 동그란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을 타고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경을 해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시죠. 됐다! 성공! 때려서 고기가 구워지더라고요. 예, 정말로 열이 발생할까? 그리고 그걸로 온도를 높여가지고 정말 굽는 데까지 도달이 가능할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던 실험이었고요.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2달 정도 4번의 실험 끝에 끝내 성공을 했었는데요. 한 번 실험할 때 이제 9시간 정도씩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거가 처음에는 손을 6개를 달았어요. 이게 최대한 많이 때려야지 열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최대한 많이 때리기 위해서 손을 6개를 달아가지고 빠르게 돌려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닥 때리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죠? 스쳐요. 맞아요. 스쳐 고기가 됐어요. 네. 그렇죠. 이게 고기가 이렇게 맞아요. 이거를 저희가 기계를 조금 더 잘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스프링이 복좌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요 모터 RPM은 2000 RPM 가까이 올라가는 모터다 보니까 계속 고기를 스치기만 합니다. 스쳐서 마찰이라도 발생하면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 첫 번째 육손이라고 불렀던 6개의 손이 달려있던 요 회전하는 식으로 때리는 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쾅쾅쾅쾅 이렇게 내려찍는 기계를 만들었죠. 내려찍는 기계를 만들어서 처음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도 실패를 했어요. 그때는 왜 실패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열 내는 게 고장 나가지고요. 열 내는 게 고장 나가지고요. 맞아요. 열을 내는 게 고장이 났던 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긴 했어요. 그 저쪽 뒤에 학생분.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거는 1차 시도 때 그게 고장 났었어요. 1차 시도 때 모터에 브러쉬가 타가지고 문제가 됐었어요. 대답 고마워요. 예. 아까부터 손 들고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내리는 열이 발생해서 그 전기줄이 녹아서 끊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가 이제 손열 발생 장치가 그렇게 고장이 났었죠. 요 손열 발생 장치 말고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쿵쿵쿵 때리는 거에는 장치가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됐었죠. 사람 손으로 때린다라고 하니까 사람 손의 온도를 재보니까 한 20도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람 손이 이렇게 요 가슴이나 목 쪽 이런 데보다는 혈관이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까 온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손의 표면 온도를 재니까 보통 20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의 온도를 20도까지 높여주는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장치가 고장이 났었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쿵쿵쿵쿵 때리면서 어쨌든 그 충격을 전달을 하죠. 그 충격은 열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뜻한 고기를 밖에 내두면 어떻게 되나요? 식죠. 상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상하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타이머도 고장났었어요. 안 고장난 게 더 드물었어요. 사실 고기를 이렇게 밖에 냅두면 식습니다. 식지 않도록 단열, 발생된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단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1차 시도에 9시간 동안 틀어놨는데 끝내 성공을 못했어요. 온도가 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로 넘어갔죠. 두 번째 시도에서는 고기보다 더 두껍게 막 뽁뽁이 같은 거 있죠. 뽁뽁이 같은 것도 두르고 그 위에 랩으로 막 두껍게 해가지고 막 두께가 이만큼, 고기보다 더 두껍게 두두두를 감아서 전달된 에너지가 날아가지 않게 했고, 그렇게 해서 끝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9시간 동안 쿵쿵쿵쿵 들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론상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긱불은 이렇게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 그게 되는 거를 직접 지켜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첫 번째 저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 맞아요. 저 작품 이름은 타원 당구였고 타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이번에는 친구분들 말고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타원의 정의. 자, 타원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학부모님 계실까요? 타원의 정의. 쉽지 않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근데 아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거나 초등학교일 거예요. 타원의 정의는 두 초점으로부터의 등간격인 점들의 집합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당구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타원에는 두 초점이 있다고 하죠. 그 초점을 향해서 당구공을 치면 반드시 그 다음 초점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초점에 당구공을 놓게 되면 반드시 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타원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타원의 정의나 아니면 기하와 벡터라거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봐봐 이런 신기한 성질이 있지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타원이 어렵지 않지 않나요? 타원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두 번째, 저 옆에 있는 것은 삼중진자라는 작품입니다. 삼중진자는 진자를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저것이 굉장히 카오스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여러분 진자는 굉장히 해석이 쉽죠. 항상 시간도 같을 거고 마찰이 없으면 계속 항상 흔들릴 거고, 근데 저게 삼중으로 이어지게 돼 있으면 굉장히 계산이 어렵고 카오스적인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직접 만들어서 보니까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저 맨 마지막에 있는 건 AA 건전지를 수천 개를 연결을 하면 과연 전기차가 충전이 될까입니다. 충전이 됐을까요? 아니요. 왜 안 됐을까요? 충전기가 충전을 막았어요.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론으로 생각을 했었을 땐 될 것 같아요. AA 건전지의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필요한 개수를 연결을 해서 딱 한 다음에 220V로 바꾼 다음에 테슬라 충전기를 딱 꽂아서 차에다 딱 꽂으면 충전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만드는 거에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전기차에는 여러 가지 충전을 위해서 안전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적절한 안전한 전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충전을 시키거나 끊어주는 게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충전에 끝내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를 실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되는 줄 알겠죠. 건전지도 똑같은 전기인데 연결하면 되죠. 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도를 하고 겪어보면서 겪는 과학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다 되거나 아니면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너무 색다르고 재미있는 사실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또 그게 되는 걸 보는 건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엉뚱해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긱불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처음 이렇게 나오는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하나같이 참 엉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엉뚱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 엉뚱한 상상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엉뚱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잘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정말 엉뚱한 것들을 하죠. 저희는 왜 이 엉뚱한 것들을 골라서 하는지, 그리고 이 엉뚱한 걸 하는 사람들이 왜 모여가지고 긱불이라는 이름을 달고 또 이런 데 오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과학관에 가기도 하고 왜 그러는지, 저희가 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쓸데없는 걸 만든다. 저런 거 만들 시간에 공부나 해라. 죄송한데 쓸모있는 물건은 이마트에 가서 찾으세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도, 우리가 자주 쓰는 포스트잇도 없으면 안 될 전자레인지도 모두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앉아서 공부만 하면 뭐 할 거야? 뭐라도 해봐야지. 일단 해보면 무언가는 되게 돼 있어. 주어진 대로 배우지 마.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해봐. 쓸데없어도 좋아. 너무 고민하지 마. 우리가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돼. 세상을 구하는 건 어벤져스면 충분해. 알라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무판자와 바퀴만 있다면 서울 한복판은 다닐 수 있어. 우리가 진짜 해리포터 세계에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가죽과 온도 센서만 있다면 기숙사 모자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수헬립의 붕탄질산. 살카나마 알아철립.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언제까지 문제만 풀 거야? 일단 생각한 걸 도전해봐. 너무 진지하지 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거의 다 완성했는데 실패해버릴지도 몰라. 시작부터 엄청 힘들지도 몰라. 망했다.
제일 중요한 게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 보면 약간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여기. 바퀴는 부러져 있고 아까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껍데기를 잘라냈습니다. 아마 엄청 힘들 거야. 우리가 왜 힘들게 쓸데없는 것들을 만드냐고? 쓸데없는 도전은 없으니까. 저희는 쓸모없는 도전은 없으니까라는 정신을 공유하는 긱블이라는 집단입니다. 쓸데없지만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제 친구분들 말고 이제 부모님들도 많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엄청나게 집에서 뭔가를 부수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참 어렸을 때 많이 부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저것 뜯고 부수는 거 많이 좋아하나요? 왜 그럴까요? 부수면 엄마가 똑같은 걸 사줘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참 안에 있는 것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안에 있는 게 궁금했고 그것들이 이제 쌓이고 처음에는 의미 없이 부수는 거에서 점점 나아가서 이게 왜 그런지가 궁금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저는 공학의 길을 걷다가 이 재밌는 공학을 나 혼자만 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긱블에 합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공학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선행 과학공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계시죠. 어렸을 때 호기심 천국을 본다거나요, 스펀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대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대전과학관에서 열리는 과학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석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부수고 집을 어찌울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 응원하시고 또 많이 응원하고 그런 것들을 또 창의력을 키우고 하는 것들을 또 응원하시니까 여기에 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든 데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꾸준히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응원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과학적인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몬티올의 딜레마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몬티올의 딜레마 뭔가요? 문 하나를 보여주고 정확해요. 자, 친구가 얘기해 준 거를 제가 크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문 3개가 있는데 사회자가 상품이 없는 쪽 문을 딱 보여준 다음에 바꿨을 때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영상으로 이 딜레마가 어떤 딜레마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티올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문 중에서 하나가 당첨이고 2개가 꽝이에요. 그건 그 넷플릭스 DP에서 나 봤었는데. DP에서 보셨군요. 네. 5만 대 때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참가자가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2번을 고르셨다고 칠게요. 고르셨을 때 진행자가 일부러 꽝을 하나 보여줘요. 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 참가자가 쫄리겠죠? 바꿔야 되나? 바꿨다가 꽝이면은 무슨 낭패야 그게. 원래 바꿨다가 틀리는 게 더 억울하거든. 그럼요.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된 건데 참가자는 과연 이 상황에서 처음의 선택을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바꿔야 할지 가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이게 TV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방송을 하고 해설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IQ 200 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 교수님들, 통계학자들 이런 분들이 바꾸는 게 좋다, 아니다 서로 막 갑론을박을 엄청 했어요. 근데 결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꾸는 게 이득이에요. 그쵸. 바꾸는 게 이득이라고 알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문을 골랐을 때 이 안에 차가 있을 확률이 하나, 그리고 염소가 있을 확률이 2이에요. 그 상태에서 게임 진행자가 꽝을 보여줬을 때 처음에
내가 차를 골랐을 확률보다는 염소를 골랐을 확률이 2배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꿨을 때 당첨될 수 있는 경우가 2배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네요, 맞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내가 처음에 뭘 골랐을지 모르지만 염소를 골랐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꿨을 때 좋을 경우가 바꿨을 때 안 좋을 경우보다 더 많네. 애초에 더 많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2배 더 이득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근데 약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좀 뭔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부모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반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있죠. 문 3개가 있는데 경우의 수를 하나 제거했고 문 2개가 남았어. 그럼 하나는 상품이 있는 거고 하나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일 수도 있지 않나? 아닌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실 확률과 통계에 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 질문은 마치 사람의 의지가 완전 무결한 수학에 관섭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수학적으로 풀기보다는 가장 직설적인 해결 방식이 뭘까요? 요걸 이해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직접 해봤습니다. 직접 해봤고 140분을 모셨습니다. 140분을 모셔서 요 문 3개를 놓고 바꾼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꾸신 분들 중에 68.75가 상품을 타가셨고요.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약 31.03%만이 상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됐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수학이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2번째 날에는 이 실험 결과가 사실 좀 다르게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바닥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번째 했었을 때는 확률이 오히려 반반에 가깝게 나왔고요. 굉장히 이론을 파괴해 버렸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스태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샤샥 바꾸는 기술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아니문을 딱 보여줬었을 때 나머지 2개의 경우의 수가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 밑에 어떻게 바꾸는지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몬티올의 딜레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확률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때 사회자는 미리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 문을 열어주고 나서도 경우의 수가 바뀌면 안 된다. 참가자는 이 모든 사실을 몰라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그 그림자들이 보이고 대강 위치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전제 조건이 깨졌고 2번째 시도에서 조건이 바뀌게 돼서 결국 반반 조건을 열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50%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몬티올의 딜레마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몬티올의 딜레마가 잘 증명이 됐습니다. 몬티올의 딜레마가 그 전제 조건이 잘 지켜졌었을 때 첫 번째 날에는 실제로 수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2번째 날에도 그 전제 조건들이 잘 지켜지지 않은 수학적 상황에서는 수학이 말하는 대로 반반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수학이 참 재밌죠? 확률이 정말 재미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돛담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 가요? 왜요? 왜 가요? 안 간다는 표! 아유, 감사합니다. 간다. 요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먼저 저희가 던지는 질문 같이 보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람은 이쪽 돛을 향해서 바람이 쏴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배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배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정지해 있는다. 정지해 있다가 맞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람은 덩어리에 포함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풍기랑 이렇게 따로 있는 거니까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다 따져봐서 움직이는지 아닌지 얘기해야 되는데 걸리지만 하지만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뭐 위아래로 옆으로 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환경이라면은 쌤쌤이라는 거죠. 아니죠. 막혀있다라면은 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쪽 아니에요? 이쪽? 도시 없다면. 아니 도시 없다면. 없다면요? 지금 그거 없다면 아니에요? 돛이 있습니다. 잠깐만. 착착착이요? 예, 이 질문이 저희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돛이 있고 뒤에서 바람을 이렇게 쐈었을 때 이 배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많이들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영상을 다들 보신 건가요? 안 봤어요? 안 간다. 왜 안 간다고 생각하나요? 배에 직접 바람이 맞질 않으니까. 배에 직접 바람이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 말도 맞아요. 왜 맞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게 배가 간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러고 저희가 이 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실제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서 해봤거든요. 하나, 둘, 간다! 컴온! 가자! 배가 앞으로 가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선풍기가 배 밖에 있다고 하면 선풍기 바람이 배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겠죠? 선풍기가 배 위에 있을 때 배가 안 간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선풍기가 배를 미는 힘이랑 배가 선풍기를 미는 힘이 서로 상쇄돼서 배가 안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선풍기 바람이 돛에 부딪히면서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이때 뒤쪽으로 튕겨나간 바람이 배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배는 앞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친구가 얘기해 준 것도 맞아요. 저희가 배를 2개 만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배가 앞으로 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앞으로 간 배를 보여드렸지만 돛의 모양이 이 모양이 아니었다면 안 갔겠죠. 그죠? 이 돛 모양을 저희가 바꿔가면서 사실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고 이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진행 방향이 가지각색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론을 이렇게 딱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다 간다고 했죠? 이 모양대로 만들면 그리고 정확히 따라 만들면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하는 모양이죠. 각자 만들고 싶은 거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만들려면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물 채워놓고 돛 만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돛 만드는 모양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원리가 적용돼서 50년, 100년 전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배 생각을 했었을 때 배에 이렇게 돛이 크게 있죠. 그러고 그 돛을 배에 달려 있는 돛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 들어봤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던 간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죠. 바람이 항상 뒤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를 띄운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간다고 합시다.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미국으로 갈 때까지 미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주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하다못해 자전거만 타도 내가 이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학교에서 집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가 저절로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바람은 항상 자기 멋대로 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우리가 이런 엔진 같은 게 없었을 때 바람의 힘으로 배를 움직여야 됐었을 때 항상 배가 가기 좋은 방향만으로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던 간에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돛의 모양을 바꾸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한테 이 바람이 딱 부딪혀서 이렇게 반대로 반사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이러한 상징적인 형상으로 실험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면 정말로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 돛이 삐딱하면 어떨까요? 삼각형이면 어떻고 돛의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긱불에서는 한 가지 예와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여러분들만의 돛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가 앞으로 간다가 이 영상에서는 정답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실험에서의 정답은 없습니다.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혹시 모르죠? 오히려 뒤로 갈 수도. 여러분들 배를 만들어서 꼭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긴 저 꽃갈에다가 구슬을 넣었을 때 저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질문을 함께 보실게요. 어느 외국인이 무한동력을 발견했다며 SNS에 업로드한 이 영상. 이게 진짜 되는 걸까요? 세키님 선생님, 네. 이거 보셨어요? 뭐예요? 뭐야? 신기하죠? 이거 어떤 일본인이 이게 무한동력 발견이라고 하면서 올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요? 별로 안 신기한데? 원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왜 안 될까요? 모터가 없어서요. 모터가 없어서요를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동력이 없어서. 그거 친구 중학교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중학교에 가면 곧 배울 거예요. 친구 얘기해 줄래요? 에너지. 무한 에너지. 맞아요. 무한 에너지가 왜 안 될까요? 그 위로 올라갈 때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부분에서 마찰과 올라갈 때 쓰는 힘이 있어서 무한동력이 되지 않아요. 쓰는 에너지가 이렇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한 영상을 보고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긴장돼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안 되지.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돼?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공기전뿐만 아니라 이 레일에 대한 마찰성도 있잖아요. 원래 힘으로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절대 안 없어요. 돼요? 네. 안 되면 되게 하고 싶을. 오케이. 세팅 끝났습니다. 이걸 또 제키가 해냈네요. 정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여러분 중학교에 가면 배울 텐데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을까요? 없던 에너지가 뿅 생기지가 않아요. 없던 에너지가 뿅 생길 수가 없고 에너지 친구 어떤 게 궁금하죠? 법칙이요.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맞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저절로 생길 수도 없고 저절로 사라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되고 어떤 게 궁금하죠?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서 이렇게 갔었을 때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원래 상태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항상 어떤 다른 힘이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 구슬이 내려갈 때 드르르 소리가 나는 것도 다 에너지고요. 저기 이렇게 갈 때 이제 부딪히면서 나는 진동이라던가 이것도 전부 에너지예요. 그런 에너지들을 주위로 이렇게 뱉어내면서 얘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결국 처음 위치로 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상태 이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외부에 배터리라는 전기를 썼고요. 전기 에너지가 모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 그 운동 에너지가
바퀴를 통해 구슬에 전달이 돼서 다시 첫 번째 위치까지 갈 만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전까지는 요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거를 조금만 잘못 설정해도 구슬이 굉장히 엉뚱한 데로 가요. 실제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어요? 네, 맞아요. 저거가 정확하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왜? 저게 정확하게 순환을 하려면 에너지가 딱 여기로 갈 만큼이 돼야지 더 공급하면 튀어나가요. 아니면 때로는 맞고 엉뚱한 데로 가요. 이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처음대로 갈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보면 또 정말 다양하게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긱불을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긱불처럼 뭔가 멋진 장비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데 저희가 영상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희 정말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한 번에 뿅 성공한 게 거의 없죠. 그래서 구슬멍도 계속 조정을 하면서 맞췄던 거고요. 저희 저런 실험들 우주에 치킨을 쏘아 올리는 건 어때요? 거기에 카메라까지 달아가지고 갔는데 엉뚱한 데 떨어져가지고 그 카메라 잃어버렸어요. 제가 만드는 것들 정말 또 제가 긱불에서 만들었던 것 중에 비빔면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알아요? 비빔면을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재료들을 딱 해서 버튼을 딱 누르면 비빔면이 짜잔 해서 나오는 건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은 그게 됐었어요. 그날 새벽 5시 반에는 됐었어요. 그날 새벽 5시 반에는 됐었거든요. 와, 된다 하고 자고 일어나서 버튼을 누르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안 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할 건가요? 재밌으면 해야 되잖아요. 재밌어서 안 되더라도 이게 쓸모없더라도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발견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거나 멋있거나 아니면 당연히 될 것 같아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것들 이거 교과서나 책이나 이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된대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되거나 안 되거나 답이 마치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기죽거나 아니면 굳이 해볼 필요가 없다고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고 만들어보고 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알려주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기죽지 말고 또 뭘 부시다가 좀 혼나더라도 계속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궁금한 거 항상 왜 그런지 탐구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될 때까지 한번 붙잡아보고 하는 경험들을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